5개 정도 잡아봤고요. 요거는 PTZ 카메라 리모컨이에요. 그 PTZ 카메라에 보면 여기 프리셋이라고 있거든요. 미리 세팅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미리 저장해 놓는 게 있는 거고, 이거는 리셋,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요 줌에서 여기서 줌 스케일을 줌 아웃이든 인이든 정하고, 여기를 예를 들어 여기 6번으로 저장하겠다. 여기 프리셋 버튼을 누르고 6번 바로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6번을 누르면 방금 저장한 게 들어갔죠.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 줌을 슬로우하는, 빨리게 줌 인아웃을 빼는 게 있고, 천천히 줌 인아웃을 빼는 버튼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LR 셋 요거 바꾸는 기능이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매뉴얼 파일이나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렇게 프리셋 위치를 지정해 놓고 쓰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장을 사양이 여기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여기 프리셋에 추가 1, 2, 3, 4, 5에서 5개를 임의적으로라도 숫자를 5개를 저장을 해놔야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리모컨으로 1, 2, 3, 4, 5 예를 들어 한 5개 정도를 지정을 했을 때 얘에서 카메라 프리셋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리모컨까지 안 가도 귀찮잖아요. 리모컨 다시 꺼내서 번호 누르기가. 그게 귀찮으면 여기서도 이걸 4개까지는 쓸 수 있는데, 요거 연동돼서 4개를 꼭 쓰려면 여기 아까 여기 카메라가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우리는 한 대밖에 없으니까 카메라 1번에서 여기 추가 누르면 여기 뜨는데 1번 추가 저장, 2번 추가 저장해서 5개 정도는 해놔야, 여기가 지금 4개가 있으니까 4개는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아까 이걸로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두 개가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부터 이제 녹화 시작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전자방송통신 권기범 팀장입니다. 일단 저희 프로 라이브 캐스터라는 장비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장비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컴퓨터입니다. 그냥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이고, 저 프로 라이브 캐스터의 컴퓨터 본체 뒤쪽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브 캐스터 본체 뒤에 캡처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HDMI 단자나 SDI 단자를 통해서 영상 소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3대까지는 같습니다. 2대는 HDMI나 SDI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한 대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USB. 보통 이제 웹캠 가지고도 USB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웹캠 형태로 되어져 있는 USB 카메라 영상 소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라이브 캐스터 본체가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니까 저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에 파워포인트나 오피스나 파일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저 카메라 소스도 그리고 저 컴퓨터 소스도 같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화면 구성으로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요 버튼, 제어하는 버튼을 스트림 덱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림 덱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버튼에 보면 스트리밍 녹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면 지금 녹화가 실행이 됐습니다. 미리 설정해놨던 저기 해상도가 어떻게 됐든 인코딩의 비트레이트가 어떻게 됐든 지정해놨던 그 상태로 녹화가 실행이 되는데, 제가 지금 녹화를 눌러놔서 지금 녹화는 실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녹화가 되고 있고, 간단하게 녹화 제어라든가 자막 제어도 이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메시지 자막들이 있는데, 자막이 누르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당연히 컴퓨터 화면만 나오게 돼 있으니까. 저 뒤에 있는 모니터가 최종 녹화가 되거나 스트리밍이 되거나 뭐 줌 수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나가는 영상이 바로 저 뒤에 있는 모니터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기반의 프로 라이브 캐스터 뒤쪽 단자에 보면 녹화 출력이라는 단자가 있는데, 그 녹화 출력이라는 단자에서 유선으로 TV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 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 영상이 어떤 거다를 볼 수가 있고, 저 단자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화면으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놨던 자막들도 이렇게 제가 제어하는 것처럼 첫 번째 자막, 두 번째 자막, 두 번째 버튼을 또 누르면 자막 넣었던 걸 또 뺄 수도 있고, 첫 번째 자막을 또 올리고 싶으면 또 버튼 누르면 또 나오고, 버튼 누르면 또 빠지고, 두 번째 것도 버튼 누르면 들어가고 또 빠지고. 저 자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뭐 어떤 자료 화면이 됐든, 아니면 선생님의 메시지가 됐든, 뭐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 말씀 뭐 이런 메시지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이 장소에서 행사를 할 때는 뭐 목차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때그때 요 제어하는 버튼을 통해서 자막 제어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입력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버튼에 입력 프리셋 버튼을 누르면 미리 지정해 놨던 화면 구성,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가 PC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소스, 그리고 2번이 우리 카메라 소스, 3번은 지금 웹캠인데 웹캠 연결 안 하셨고, 뭐 이렇게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보니까 카메라 소스를 오른쪽 하단에 그것도 동그랗게 넣어놨네요. 그죠? 7번 소스는 이렇게 지금 네모나게 넣어놨고, 이런 여러 가지 화면 구성들을 미리 지정해 놨다가 그 화면 구성들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그 화면 구성들이 바로 녹화가 되는 영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녹화가 되거나 스트리밍 될 때 화면 구성들을 미리 선생님들이 자주 쓰시는 구성, 뭐 유튜버들이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쓰는 구성이면 뭐 그런 구성들은 뭐 3번,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블루스크린이 현재는 없지만 블루스크린을 내려놓고 뭐 기상캐스터들이 일기예보하듯이 파워포인트 자료 위에 배경 빼가지고 넣는 영상들을 넣으려면 그런 거를 뭐 8번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 번호로 갖다가 이렇게 눌러가면서 화면 구성을 뒤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녹화나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TV가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뭐 연예인들이 촬영할 때 모니터링용 모니터를 보고 하듯이 아 내가 지금 카메라로 해놓고 하고 있구나. 근데 카메라로 해놓고 하고 있는데 내가 화이트보드로 저쪽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를 EBS 강의처럼 내가 녹화를 하고 싶다. 지금 녹화를 눌러놨으니까. 근데 내가 저쪽에 있는 화면을 프리셋 3번으로 지정을 해놨다. 그럼 리모컨으로 3번을 누르셔도 되고 한 4개까지는 여기서도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3번이나 4번이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화면으로 간 상태에서 여기서 마카펜으로 막 글씨를 쓰면 당연히 저 모니터에 지금 화면 구성이 지금 이쪽을 찍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카펜을 쓰고 목소리가 들어가는 목소리랑 같이 녹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줌으로 송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와가지고 전자칠판으로 판서하고 싶은데 카메라는 지금 저기를 비추고 있어요. 그럼 프리셋으로 다시 전자칠판 쪽을 아까 제가 뭐 1번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1번으로 와서 누르면 리모컨으로 누르거나 얘를 눌러서 1번으로 해서 여기에서 요 전자칠판에 판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 판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실행을 시켜서 그 전자칠판에서 여기서 글씨를 쓰는 것들이 저 카메라 영상과 같이 녹화가 되고 송출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 라이브 캐스터 본체에 깔려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든 아니면 엑셀 자료든 한글이든 뭐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여기서 선생님이 줄을 그면서 단순하게 카메라를 촬영해서 그 촬영본을 녹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목소리를 넣으면서 내가 촬영되는 게 싫으면 얼굴 나오는 게 싫으면 이 소스를 자체를 아예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바꿔서 목소리랑 여기 가지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같이 목소리랑 같이 녹화를 하는 거죠. 지금 저렇게 컴퓨터 영상만 목소리랑. 그러다가 또 선생님 얼굴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때는 카메라로 전환해서 지금 또 카메라 프리셋이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뭐 날 좀 비치게끔 해서 내 목소리랑 얼굴을 같이 듣고, 또 컴퓨터 소스랑 카메라랑 같이 넣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그거는 내가 5번 구성으로 지정을 해놨지 라고 해놓으면 5번 구성이나 6번 구성 그 원하시는 구성을 해놨던 걸로 버튼을 눌러서 화면 구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요 스트림덱이라는 버튼이 지금 USB 선으로 저 장비로 연결이 돼 있어요. USB 선 쭉 와가지고 여기서 연결돼 있는데 USB가 빠지면 당연히 제어가 안 되겠죠. 저기 카메라 소스도 HDMI로 이렇게 선이 와가지고 저쪽에 꽂혀져 있는데 HDMI 케이블이 빠지면 당연히 영상이 안 들어갈 거고, 저 카메라를 제어하는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시리얼 통신이라고 해서 RS232 통신을 쭉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USB 신호로 변경을 해서 꽂은 거거든요. 근데 그 USB 선도 만약에 빠지면 제어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물론
그 USB가 빠지더라도 리모컨으로는 당연히 제어가 될 거예요. 이제 만약에 리모컨으로는 제어가 되는데 얘로는 또 제어가 안 되네요. 아니면 뭐 여기서 프로그램상에서 제어가 안 되네요. 그러면 USB가 당연히 빠져 있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 개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본체에서 녹화 출력 단자를 통해서 저쪽에 나가는 모니터링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고, 컴퓨터 라이브 캐스터 본체에 그 메인 화면 출력 영상 소스를 요 전자칠판 화면에다가도 올려놨기 때문에 요 화면 메인 화면이 저 라이브 캐스터 메인 화면이랑 전자칠판 화면이랑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 공간에는 저 라이브 캐스터 본체에서 보조 모니터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보조 모니터는 지금 연결이 우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뭐 나중에 필요하면 연결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마이크는 어떤 거를 쓰든 지금 무선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 수신기를 통해서 저쪽에 있는 장비에서 라이브 캐스터라는 본체에 메인보드 사운드 카드의 라인 인 단자 쪽에 스테레오 잭 유선으로 꽂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마이크 입력받을 때 그냥 꽂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꽂고 나서 그걸 마이크 신호로 인식을 시킨 것처럼 요 우리 녹화되고 스트리밍되는 요 프로그램 내에서 소리 신호를 저 소스로 잡아라 해서 잡아가지고 지금 소리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벨 미터가 막 올라가고 있죠. 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올라가고 있으면 소리가 녹화가 되는 소리에도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관리 주시는 업체 사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저 컴퓨터 라이브 캐스터의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미리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저장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 띄었을 때 오른쪽 하단에 지금 아까 제가 녹화 버튼을 눌러서 지금 녹화는 실행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톱니바퀴는 다 설정 버튼입니다. 녹화의 품질을 어떻게 했는지, 카메라를 어떻게 썼는지, 모든 톱니바퀴들은 다 설정 버튼인데, 지금은 5Mbps의 FHD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카메라 소스를 개별로 동시에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체크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카메라 신호를 추가로 동시 녹화는 안 되고 있죠. 카메라 신호를 동시 녹화를 하고 싶으면 이걸 같이 체크를 해서 같이 녹화를 시키면 저쪽 뒤쪽에서 보이는 최종 출력 영상과 더불어 카메라 신호를 또 영상 신호 MP4 파일로 또 같이 동시에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Mbps로 녹화를 했는데, 5Mbps의 FHD면 1시간을 녹화했을 때 보통 용량이 한 2기가가 나와요. 좀 용량이 고용량이니까 보통은 이거를 2메가나 1메가, 1메가로 바꾸면 2기가에서 5분의 1 용량 사이즈를 줄 거고, 해상도를 또 줄이면 그만큼 또 용량이 줄 거고, 또 60Hz, 30Hz로 나면 또 용량이 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용량들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게 높을수록 당연히 고화질로 녹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녹화에 대한 설정 부분이고, 그 옆에 보면 프리셋이 있고, 인트로가 있고, 로고가 있고, 자막 있고,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요거를 미리 저장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막 버튼 저쪽에서 눌렀을 때 저 뒤에 자막이 나왔던 것도 제가 와가지고 한 30초 동안 간단하게 2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그때그때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편집을 하거나 복사를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되게 파워포인트처럼 요 영상 소스들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또 문자 추가, 뭐 순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문자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추가를 하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문자 추가해서 드래그해서 이쪽에다가 문자를 추가하고, 이 문자에 대한 사이즈나 위치나, 그리고 옆에 보면 문자의 배경 색깔, 뭐 단색으로 안 하고 그라데이션 색깔로 할 수도 있고, 선형, 방사형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깔도 넣고 싶으면 뭐 이렇게 배경을 흰색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단색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자막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이게 만약에 시청각실이라면 뭐 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배너처럼도 쓰실 수도 있고, 뭐 가운데 정렬,
폰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시는 폰트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뭐 궁서체, 굴림체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글자 사이즈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 방금 제가 수정한 자막이 하나 이렇게 들어간 거죠.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걸 더블 클릭해서 뒤에 보시면 자막을 저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프로그램은 수업 중에는 올리실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나 한글 자료를 띄워놓고 수업을 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거를 미리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자막을 넣고 싶으면 여기 자막 메시지 자막 들어가서 아까 넣었던 것처럼 자막을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해가지고 넣고 빼고 두 번째 자막 넣고 빼고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는 타입이. 그리고 방금은 이제 자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 로고도 넣고 빼고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프로그램 화면을 보면 모니터가 지금 살짝 한쪽이 지금 나가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 로고에다가 파일을 아까 방금 전에 와서 학교 홈페이지에 로고 파일을 그냥 캡처를 했습니다. 배경이 날아간 뭐 이제 우리 GIF나 다른 파일 갖다가 추가를 여기 여러 개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파일을 여러 개를 추가해 놓으셔도 돼요. 선생님 이름을 해 놓으셔도 되고 과목 이름을 해 놓으셔도 되고 항상 우리 KBS 로고 마크 찍히듯이 로고를 넣고 싶을 때 그 파일들을 여기다 해놨다가 넣으면 되는데 선택을 하면 저 뒤에 지금 들어가죠. 요거를 갖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편집을 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다 넣을 건지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드래그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요런 파일들을 갖다가 원하는 파일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방금 자막 우리가 저쪽 왼쪽 위에 있던 거를 지금 수정을 한 거죠. 그럼 넣었던 걸 다시 빼고 넣으면 다시 반대편으로 저렇게 로고가 들어가죠. 뒤에 보면. 이 상태로 학교 로고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배경이 빠지지 않으면 그 텍스트를 넣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간 거고 배경이 빠진 거를 넣으면 배경이 빠진 게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또 자막을 넣고 싶으면 자막도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자막들이나 이런 기능들을 여기서 활용해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보면 인트로라고 이건 대학교 교수님들 뭐 수업할 때 영상 만들 때 어떤 수업 어떤 교수님 뭐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쭉 오른쪽 보면 설정 버튼 있죠. 여기에서 인트로 이미지를 추가를 할 때 내가 3초간 넣었다, 5초간 넣을 거다, 2초간 넣을 거다 이런 걸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놓으면 그 이 인트로 이미지 그 시간만큼만 녹화가 되기 전에 이미지가 딱 들어가는데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할 때는 저처럼 여기서 안 하겠죠. 키보드 마우스 놓고 하시겠죠. 여기서 이제 내가 배경 이미지를 학교 전경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뭐 선생님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샘플 두 개가 있지만 요 위치나 배치나 폰트나 이런 것들 다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요거를 만약에 넣을 거면 요거를 선택 안 넣을 거면 안 넣는 걸 선택 그래서 이제 녹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인트로 이미지가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안 들어가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프리셋 요게 화면 구성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PC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지금 우리는 카메라 2번은 지금 없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거를 수정을 기본적인 4개는 수정을 못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게 삭제가 뜨면 다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1, 2, 3, 4인데 지금 우리 웹캠 연결 안 해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빼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삭제해서 빼시면 되고요. 카메라 2번도 나중에 뭐 필요할 때 그때 넣으면 되니까 빼자.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추가하고 싶을 때도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할 수가 있고 이 구성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다시 붙여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거를 붙여놓은 거를 나는 얘를 좀 수정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는 좀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쓰듯이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 편집을 누르면 또 마찬가지로 자막 편집을 하듯이 뜨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추가를 하거나 삭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인 컴퓨터 본체 소스를 넣겠다. 근데 이거는 카메라는 삭제하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배경에다가 넣고 얘를 제일 크게 배경에다 넣자. 그리고 얘를 파워포인트처럼 제일 낮게, 제일 높낮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로 내리자. 컴퓨터는 이쪽에 아니면 여기 영상에 소스를 넣자.
아까 동그랗게 있는 것처럼 그 모양을 변경하는 건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마스크. 원으로 넣을 수도 있고 타원으로 넣을 수도 있고 우리 뭐 보통 대변인들 발표할 때 수화 같은 거 저렇게 원으로 해서 넣잖아요. 마름모로도 넣을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없게 할 수도 있고 또 PC 소스를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스에 대한 변경이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추가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스타일로 잡아서 배치하고 카메라도 추가로 2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방금 수정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 구성 자체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아예 밑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이 이름을 1, 2번, 3, 4 숫자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뭐 어떤 구성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보면 여기 편집을 할 때 보면 여기 기타 옵션에 보면 우리가 현재 여기는 지금 없지만 블루 스크린 같은 경우로 해서 아까 기상캐스터들이 일기예보할 때 블루나 녹색 스크린 영화 이제 특수효과 하는 것처럼 배경을 날려버리는 기능들이 있는데 블루 스크린이 있을 때 이거를 나는 이 3번을 구성을 했을 때 크로마키를 1번 카메라의 크로마키를 활성화시켜버리고 싶다. 아니면 활성화를 안 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 변경들도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숫자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 다른 교실 아니면 좀 실습실 이런 데 블루스크린이 혹시 있는데 2번호를 갖다가 선택을 했을 때 1, 2, 3번 했을 때 크로마키를 실행을 하면 스크린 내려놓고 이걸 누르면 배경이 빠진 모드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구성을 해놨을 때 크로마키를 배경을 날려버리면 예를 들면 여기는 싹 빠지고 저만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배경 컴퓨터 배경에 저만 딱 나와 우리 기상캐스터들 일기예보 하듯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이렇게 크로마키 실행을 했을 때는 다른 프리셋에서는 크로마키를 해제하는 걸로 설정을 해놔야 크로마키가 빠져있는 채로 그냥 쭉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세트로 고민을 해서 설정을 지정해 놓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세팅들은 다 요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에서 끝날 거고 자막도 미리 만들어 놨던 거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고 메시지는 갑작스럽게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텍스트로 그때 이제 타이핑을 해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메시지를 내가 하나 추가로 하고 싶다. 과제를 제출을 했는데 어떤 영상 소스를 내가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어디 위치에다 넣을 건지 선택을 해서 이거를 송출 누르면 당연히 저 뒤에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녹화를 하거나 줌 수업을 하거나 유튜브 할 때 저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막 아까 넣고 빼고 하듯이 다시 송출을 취소하면 넣고 빠지고 밑에 시계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고 위치나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에 그냥 파워포인트나 원래 선생님들 수업하는 자료들 띄워놓고 저렇게 화면 구성들을 뒤에 모니터를 가끔씩 봐가면서 내가 중간에 화면 구성을 우리가 카메라로 갔다가 컴퓨터로 갔다가 우리가 같이 아까 바꿔놨었던 화면 구성들이 있죠. 지금 6개가 되는데 방금 전에 수정했던 6번 화면 구성 저런 식으로 여러 개의 화면 구성들을 지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녹화나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끔 화면 구성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막 제어도 여기 메시지 자막 제어하는 것처럼 자막 그때 아까 우리 수정했던 것처럼 넣고 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메시지도 아까 제가 지금 넣었던 거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버튼 그러니까 간단하게 리모컨을 쓰듯이 여기에 나와져 있는 요 액정 버튼을 통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요것만 조작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저 화면을 보면서 화면 구성들을 바꿔가면서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구동된 채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놓은 최소화시켜서 내려놓은 채로 쓰면 되고 뭐 미니 메뉴도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니 메뉴가 있죠. 여기 우측 상단에 환경 설정이 있고 지원 탭이 있고 미니 메뉴를 해서 미니 메뉴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쓸 수 있게끔 미니 메뉴로 이렇게 내놓을게요. 여기서도 이걸 누르면 뒤에 화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 구성들을. 미니 메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미니 메뉴를 보면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 오디오 레벨 미터도 같이 나오고 있죠. 원래대로 할 거면 이렇게 누르면 원래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니 메뉴 옆에 보면 지원이 있어요. 지원 옆에 매뉴얼 자료가 파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PDF 파일 들어가 보시면 300HS인데 저희 지금 모델은 여기 보면 300HS 간편 매뉴얼도 있고 일반적인 매뉴얼들도 있죠. 매뉴얼 띄워보면 여기에 이제 각 목차에 따라서 스트리밍을 어떻게 하는지,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이 자료 파일을 선생님들이 파일 갖다가 파일 복사해다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쭉 보면 어떻게 쓰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 지금도 이제 녹화를 하시니까 저 영상을 보셔도 되고, 또 우리 사인 통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10몇 분짜리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 그 유튜브 링크 주소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 그거 갖고만 지금 안 나오신 선생님들이 나눠주셔도 뭐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 영상만 보셔도 쓰시면 되는 무리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리밍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스트리밍 설정 및 송출에 대한 거 16번에 있잖아요. 그죠? 16번에 가면 여기 이제 스트리밍에 대한 거죠. 스트리밍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줌 스트리밍 하는 거 혹시라도 하게 되면 줌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들 중에 16-10 여기 아마 17번에 있겠네요. 여기 줌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가 줌 실행했을 때 비디오 소스 선택하는 게 있죠. 웹캠 선택하는데 거기에 본 버추얼 카메라라는 게 뜹니다. 요 라이브 캐스터 본체에서 줌을 프로그램을 깔아서 실행을 하시면 본 버추얼 카메라라는 게 뜨는데, 그거를 선택을 해놓으시면 저 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저 녹화 출력 영상 자체가 그대로 줌을 통해서 송출이 됩니다. 작동법은 똑같죠. 지금 제가 한참 설명한 것처럼 카메라 신호, 뭐 화면 구성 신호, 자막 넣는 거 여기서 제어하는 것들이 그대로 줌으로도 나가는 개념이니까 요 버튼 기존에 쓰는 요 사용법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개념이고, 저희가 지금 장비가 스트리밍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16번에도 보면 RTMP 방식이 있고 UDP 방식이 있고 HLS 방식이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은 유튜브나 카카오나 아프리카 TV나 외부로 라이브로 보낼 때 쓸 때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쓰는 거고, 이 위에 거는 내부 네트워크. 지금 저 IP가 학생망인지 교사망인지 저는 모르지만 학생망이면 학생망으로 접속해 있는 노트북이나 타블렛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UDP는 내부 네트워크로 스트리밍을 할 때 별도의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보는 거고, HLS 스트리밍은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를 노트북에서 실행해서 주소창에다가 그 주소만 넣고 엔터 치고 음속을 해제하면 바로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영상 소스를 시청각실, 식당, 교무실, 다른 실에서도 같은 망에 접속을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수업을 3개 반, 4개 반, 5개 반 동시에 수업을 또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조작은 여기서 똑같이, 지금 제가 카메라를 해놨으니까 다른 교실에서 그렇게 접속해서 보면 카메라 나가고 있는 소리를, 이 음성 소리와 영상을 보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로 바꾸거나 다른 화면으로 여기서 구성을 바꾸면 그대로 원격지에 있는 쪽에서도 그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고교학 전제로 대상이 돼서 고교학 전제로 원격 수업을 전달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조작법은 똑같이 해서 뭐 고교학 전제에서 우리 경북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 이용해서 보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나져 있는 학교인 거죠. 지금 이 상태, 이 시스템이라면. 그런 식으로 조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매뉴얼 파일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스트리밍에 대한 것들이 보면 아까 녹화는 여기였었는데 스트리밍은 요 위에 있죠. 스트리밍. 이 스트리밍 버튼을 보시면
스트리밍의 설정 버튼을 누르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RTMP, UDP, HLS 스트리밍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 이게 뜹니다.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를 할 거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하려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해상도나 영상 출력되는 이 비트레이트나 이런 거 여기서 선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는 굉장히 고용량이잖아요. 우리 학교 인터넷 이 선망이 엄청나게 빠르면 오메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1, 2메가로 보통 많이 합니다. FHD로 해서 뭐 스트리밍 키를 자동으로 끌고 오게끔 하려고 계정 연동도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경우는 이걸 우리가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스트리밍 키 복사에다가 여기다 넣고 지금 이 설정을 잡고 이 버튼만 누르면 그 유튜브로 바로 송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유튜브 링크 접속해서 봐라 라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마찬가지로 조작법은 똑같이 여기서 화면 구성 바꾸고 자막 녹화하는 것들이 그대로 유튜브로 해서 나가는 거고 그 위에 이제 HLS나 UDP는 내부 네트워크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LS를 선택을 하면 이 주소창이 뜨죠. 지금 이 컴퓨터의 인터넷망 자체가 보니까 42번을 쓰고 있네요. 이게 교사망인지 학생망인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네트워크의 끝에 IP나 다른 쪽으로 인터넷을 접속을 해서 이 주소창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보내주거나 이 QR코드를 복사해서 보내주면 바로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주소창을 다른 쪽에서 다른 같은 네트워크 같은 망에서 접속한 다른 PC나 타블렛에서 저 주소창을 치면 바로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방식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설정을 뭘로 잡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스트리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소개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여기 카메라 입력 소스, 뭐 요 오디오 설정, 카메라 쪽인데 보시면 카메라 1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카메라 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쓸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쓰시지 않는 거니까 혹시 원할 경우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크로마키를 여기서 화면 구성에서 뭐 설정을 잡아서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경 블루스크린이 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크로마키를 실행하고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블루 스크린을 쓸 경우도 있고 녹색 스크린을 쓸 수도 있거든요. 배경 스크린 뭘로 뺄 건지 여기서 선택해서 크로마키를 활성화하면 빠지고 넣고 이렇게 선택을 또 할 수가 있고 각각 입력 소스별로 그렇게 크로마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오디오 믹서 있죠. 오디오 믹서에 만약에 우리가 캠코더에 마이크가 달리는 캠코더를 여기 HDMI 2번 카메라 2번에 꽂아놨으면 마이크 때문에 여기도 오디오 레벨이 막 뜰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내가 쓰기 싫다. 요 소리도 들어가고 그 소리도 들어가고 소리가 여러 개가 중첩돼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음소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소리가 안 들어가고 그 높낮이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제어도 우리가 이제 USB 케이블이 빠지면 작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보통 그런 연결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환경 설정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 보면 환경 설정에서 뭐 카메라 연결, 오디오 장치 연결 이런 것들을 환경 설정에서 잡아주거든요. 아까 오디오 장치도 이 무선 마이크 수신기랑 이쪽을 우리가 그 메인보드 사운드 카드에 스테레오 잭으로 라인 인에다 꽂아놨다고 했는데 그거를 요 라인 인으로 들어와 있는 단자를 소리 신호로 요걸 잡아놔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소리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요 캡처 카드에 대한 건데 요 캡처 카드를 잡으면 마이크가 달리는 카메라라면 그 소리로 내가 억스 단으로 들어오는 억스 단자로 들어오는 소리도 그 소리로 쓰겠다 뭐 이런 설정이 되는 거죠. 카메라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USB 케이블을 꽂았을 때 이 COM3라는 포트로 지금 USB 케이블이 꽂아져서 카메라랑 지금 둘이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카메라 제어가 지금 되는 겁니다. 프리셋 실행이나 그 설정을 COM 신호로 안 잡아놓으면 마찬가지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환경 설정에서 잡아준다. 그 일반 탭에 보면 저 뒤에 나오는 녹화 출력, 모니터링 녹화 출력 단자가 얘가 만약에 이걸로 안 잡혀 있으면 저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저기 우리 컴퓨터 라이브 캐스트 본체 녹화 출력 단자의 그래픽 카드
그 녹화 출력 단자가 요 이름이거든요. 요 이름으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저 뒤에 저 화면이 나오고 요 녹화 출력으로 잡혀 있는 저 화면이 저렇게 잡혀 있어야 저 보이는 화면이 녹화가 되고 스트리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어떤 걸로 잡혀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녹음이 되느냐, 녹화 출력 소스에 녹음이 되느냐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키고 그냥 가실까봐 자동 시스템 종료하는 기능들도 활성화시켜서 쓸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 켰을 때 자동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자동 실행을 안 할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니 메뉴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녹화에 대한 설정도 혹시라도 녹화 버튼 누르고 녹화를 종료를 안 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녹화 리미트 시간, 스트리밍 리미트 시간을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녹화 영상이 보통 이제 1TB가 이제 SSD 저장 공간 빼고도 1TB가 들어가는데, 녹화된 부분들이 그것들이 1TB가 다 찼을 때 이전 것부터 삭제를 하는데, 그 이전 것부터 용량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쓸 건지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축키나 FTP 서버가 있는 학교는 FTP 서버로 바로 녹화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뭐 EBS 온라인 클래스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EBS 온라인 클래스 모드를 연동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환경 설정들을 그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의 환경 설정에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경 설정은 미리 한번 다 잡아놓으면 크게 건드실 일이 없죠. 뭐 케이블을 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컴퓨터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면 구성들을 바꿔가면서 녹화나 스트리밍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블루스크린에 크로마키 합성도 하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기능들을 일반 교실에서 쓰면 일반 교실에서, 혹은 시청각실에서 행사할 때는 행사용의 방송 장비로, 혹은 과학실이나 우리 실습실에 있는 데들은 카메라의 프리셋들을 각각의 실습실 테이블로 뭐 4번, 5번, 6번, 7번 해서 아이들한테 그 영상들이나 무선 마이크를 하나 주고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체험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영상 소스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실, 컴퓨터실, 원하는 실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디오에 대한 신호가 들어갔고 카메라 영상 신호가 들어가서 저 라이브 캐스트 컴퓨터 본체에서 녹화나 스트리밍을 하는데, 그 녹화나 스트리밍을 하면서 자막도 넣고 학교 로고도 넣고 뭐 인트로 이미지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녹화 스트리밍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교육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핸드폰 꺼주시면.